주요 뉴스입니다. 이란의 지상 공격이 시작됐다는 외신 보도가 나왔습니다. 미국이 직접 뛰어들진 않더라도 이 전쟁의 판이 달라질 수 있는 상황 자세히 알아봅니다. 외신 기자들도 미국 관료들에게 묻고 있습니다. 그럼 북한 핵은 어떡할 겁니까? 이 보란 듯 김정은 위원장이 핵탄두를 실을 수 있는 미사일을 쏘는 데 나타났습니다. 검은 화요일, 공포의 수요일. 다행히 오늘 목요일은 반등이었습니다. 롤러코스터 주식장 살펴봅니다. 뉴스에 시작합니다. 저는 동정민입니다. 정말 지상전까지 가는 걸까요? 하늘에서 미사일 쏘고 드론 쏘고 이런 수준이 아니라 정말 군 병력이 탱크 기갑차를 타고 이란 땅으로 들어가는 상황 벌어지는 걸까요? 이라크 내 쿠르드 반군이 이란 내 지상작전을 시작했다는 외신 보도가 나왔습니다. 박지한 기자입니다. 미국 폭스뉴스가 수천 명의 쿠르드족이 이란에서 지상 공격을 개시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대표적인 반이란 세력인 쿠르드족이 이라크 국경을 넘어 이란 북서부 지역으로 이동 중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들이 이란 정권에 맞서 대규모 봉기를 준비하는 쿠르드 민병대로 보인다고 전했습니다. 이스라엘 매체들도 쿠르드 전투원 수백 명이 지상 공격을 개시했다며 작전 목표는 이란군과 경찰력을 분산시켜 이란 내 봉기를 증폭시키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CNN은 쿠르드 민병대의 배후로 미국 CIA를 지목하는 등 여러 외신이 쿠르드군 지상 투입을 기정사실화하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는 이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이날 앞서 헤그세스 국방장관은 미군이 이란 내 봉기 세력에 지원을 하는 건 아니라면서도 미국 정부의 다른 기관이 관여됐을 가능성은 배제하지 않았습니다. So what other entities may be doing, we're aware of, but our objectives aren't centered on that. 쿠르드군 지상작전이 보도된 후 이란은 이라크 쿠르드 반군 본부를 향해 미사일 3발을 발사하며 반격에 나섰습니다. 쿠르드군 개입으로 이번 전쟁이 지상전으로 확대될지 국제사회가 주목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박지한입니다. 지상전을 시작했다는 보도가 나온 이 쿠르드 반군, 미국의 요청으로 나섰다는 보도도 함께 나왔습니다. 자, 미국 대신 나섰다는 이 쿠르드 반군 어떤 종족인지까지 장호림 기자가 이어갑니다. 쿠르드족 민병대의 지상전 개시에 미국 배후설이 나오는 가운데 실제로 미국 당국이 이라크와 쿠르드족 측에 지원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라크 북부에 기반을 둔 쿠르드족 반군 관계자들이 미국이 지원 요청을 해 군사작전에 대비하고 있다 말했다고 AP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이에 따라 미군의 지상전 투입에 신중한 입장이던 트럼프 행정부가 쿠르드족을 지원하고 있을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It's not part of the current plan, but I'm not going to remove an option for the president that is on the table. 쿠르드족은 인구 3천만에서 4천만 명 규모로 반이란 세력 중 가장 조직적인 집단으로 꼽히며 수천 명의 훈련된 전투원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지난 2014년 미국을 비롯한 서방은 극단주의 무장 세력 IS를 격퇴하기 위해 시리아 북동부 최전선에 쿠르드족을 투입했지만 2019년 트럼프 대통령이 미군만 철수시키면서 수천 명 사상자가 발생해 동맹 배신이라는 비판이 쏟아지기도 했습니다. 채널A 뉴스 장호림입니다. 지금 백악관은 공개적으로는 이 쿠르드족의 이란 공격 배후설을 선을 긋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트럼프 미 대통령이 쿠르드족 지도자들과 접촉한 사실은 인정을 했습니다. 이 트럼프답지 않게 조심스러운 이유가 있을까요? 뉴욕에서 조아라 특파원이 취재했습니다. 백악관은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쿠르드족 지도자들과 통화한 사실 자체는 인정했습니다. 다만 쿠르드 지원 문제를 논의했다는 보도는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He did speak to Kurdish leaders with respect to our base that we have in northern Iraq. But as for any report suggesting that the president has agreed to any such plan is completely false. 그러나 다수 매체들은 미 중앙정보국 CIA가 이란 공습 몇 달 전부터 쿠르드족 무장 세력을 지원했다고 보도했습니다. CNN은 CIA가 이란에서 민중 봉기를 조장하기 위해 쿠르드 세력을 무장시키고 있다고 했고 뉴욕타임스도 CIA가 쿠르드족의 소형 무기를 지원했다고 전했습니다. 다만 소수 민족인 쿠르드족은 탱크 등 중무기를 보유하지 않아 체제 전복을 주도하기 쉽지 않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대신 이란군의 전력을 분산시켜 공격 기회를 노리려는 전략이라는 해석입니다.
President Trump says that the goal is regime change. The next day, it seems to be something else. 쿠르드족 무장 지원은 이라크, 튀르키예 등 주변국 반발을 부를 수 있어 미국이 이를 인정하지 않은 채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하고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뉴욕에서 채널A 뉴스 조아라입니다. 자, 이게 아무리 봐도 전쟁이 단시간에 끝나진 않을 분위기입니다. 헤그세스 미 전쟁부 장관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 대체 그럼 미국은 뭘 원하는 걸까?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공습 중에 이 부분이 눈에 띕니다. 이란에서 반정부 시위가 잦았죠. 이들을 진압하는 시위 진압 부대를 골라서 타격하고 있습니다. 의도가 있지 않을까요? 오세정 기자입니다. 저녁 시간 이란 테헤란의 아파트에서 촬영된 영상입니다. 베란다로 나가보니 총성이 쉼없이 울려 퍼집니다. 실제로 총알이 아파트를 향해 날아오는 것이 보이자 황급히 집 안으로 피합니다. 아파트 창문에서 추방된 레자 팔라비 왕자를 지지하는 반정부 구호를 외치자 시위 진압부대가 이들을 향해 총을 쏘는 영상입니다. 이란 내부의 동요가 심상찮은 가운데 이스라엘 공군은 어제 테헤란에 특별한 공습을 감행했습니다. 공습 목표엔 시위 진압 치안본부와 지휘부대, 바시즈 민병대 지휘센터 두 곳이 포함됐습니다. 모두 내부 동요를 막는 관련 부대로 이스라엘은 이 시설들을 표적으로 타격한 겁니다. 특히 바시즈 민병대는 지난 1월 이란 정부 전국적인 시위를 유혈 진압할 때 앞장섰던 조직입니다. 이스라엘군은 공습 표적에 대해 시민 탄압을 담당하던 곳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개전 초기 대공망과 탄도미사일 등 이란의 반격수단 제거에 주력했던 이스라엘의 공습 목표가 이제 이란 내부 붕괴를 유도하는 쪽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אנחנו ממשיכים לפרק ולהעמיק את הפגיעה בכלל מערכי הליבה של משטר הטרור. 이스라엘과 미국은 이란 정권의 집중력을 더 흩어놓기 위해 내부 붕괴를 노리는 양동작전에 더 힘을 기울일 전망입니다. 채널A 뉴스 오세정입니다. 지금 방금 보신 상황, 트럼프 대통령의 이 경고와도 관련이 있지 않을까요? 이란 지도자가 되려는 자들은 모두 죽음을 맞이하고 있다. 원하지 않는 차기 지도자는 또 표적이 될 수 있다는 경고로 해석됩니다. 워싱턴에서 정다은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대이란 군사작전이 성공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자평했습니다. Somebody said on a scale of 10, where would you rate it? I said about a 15. And we're going to continue to do well. We have the greatest military in the world by far. 그러면서 차기 이란 지도부를 겨냥해 경고하는 듯한 발언을 내놨습니다. So we're in a very strong position now, and their leadership is just rapidly going. Everybody that seems to want to be a leader, they end up dead. 미국과 이스라엘의 공습으로 사망한 이란 최고 지도자 하메네이의 차남이 후계자로 유력한 것으로 전해지는 가운데 이 같은 얘기를 한 겁니다. 백악관은 아직 선출 공식 발표가 되진 않았다면서 이란 차기 지도자에 대한 질의들에 신중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We've seen those reports as well, of course, and this is something that our intelligence agencies are closely monitoring and looking at. The truth is, we'll have to wait and see. 이스라엘 측에서도 이란 테러 정권이 임명하는 지도자는 제거 대상이라고 엄포를 놓은 상황입니다. 이란에선 차기 지도자도 미국과 이스라엘의 표적이 될 수 있다면서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워싱턴에서 채널A 뉴스 정다은입니다. 이런 강경한 상황에 이란이 미국에 협상을 요청했다는 물밑 접촉설이 솔솔 나오고 있습니다. 이란은 완전한 거짓말이라고 일축했습니다. 전쟁 출구를 둘러싼 치열한 심리전 양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백승현 기자입니다. 이란이 미국으로부터 공습을 받은 다음 날 미국에 물밑 협상을 요청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현지 시각 어제 뉴욕타임스는 이란 정보당국이 제3국의 정보기관을 통해 미국 CIA의 분쟁 종식 조건을 논의하자는 제안을 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미국은 이 제안에 시큰둥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란은 완전한 거짓이자 심리전이라며 협상설을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물밑 협상설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알리 라리자니 이란 최고국가 안보회의 사무총장이 오만의 중재를 통해 미국과 협상을 시도 중이란 월스트리트저널 보도가 나왔을 때도 라리자니는 SNS에 미국과 협상하지 않을 것이라고 일축한 바 있습니다. 이란의 유엔 대표도 어떤 형태의 접촉도 없었다고 강조했습니다. There has been no any approach
to the United States, to the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There hasn't been any contact from our side. 트럼프 대통령도 이란과의 협상에 회의적인 시각을 내비쳐왔습니다. 어제 자신의 SNS에 그들은 대화를 원하지만 너무 늦었다고 썼습니다. 양측이 치열한 심리전을 벌이는 걸로 풀이됩니다. 채널A 뉴스 백승현입니다. 아는 기자 국제부 성혜라 기자 나와 있습니다. 우리 언론뿐 아니라 외신들도 온통 이게 관심이에요. 네. 쿠르드 반군이 진짜 이란 지상전으로 들어간 건가 아닌가? 네. 간 거예요, 아니에요? 일단 현재까지 확인된 상황을 정리해보면요. 이 두 갈래로 나뉩니다. 친 트럼프 성향의 폭스뉴스, 이 현지 시각으로 어제 저녁, 그러니까 우리 시각으로 오늘 오전인데요. 수천 명의 쿠르드족이 이란으로 들어가서 작전을 개시했다고 긴급 속보를 전했습니다. 하지만 몇 시간 뒤 이 미국 백악관, 현재 작전 계획에 없고 또 쿠르드 무장 지원설도 사실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미 정부가 거짓말은 안 하진 않겠습니까? 네, 그렇게 보이죠. 하지만 미국 정부 설명을 자세히 보면 묘하게 이 여지를 남겨둔 부분이 눈에 띕니다. 헤그세스 국방부 장관은 미 정부는 어떤 지상작전에도 관여하지 않았다. 하지만 다른 주체들의 활동, 즉 CIA 같은 정보기관의 관여 가능성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CNN은 이 미국 CIA가 내부 봉기를 유도하기 위해서 이 쿠르드 세력과 접촉해왔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인 가능성 나오는 건 이 쿠르드 세력의 투입은 맞지만 아직은 아니다. 즉 시점의 문제라는 겁니다. 폭스뉴스를 제외한 AP, 로이터, 뉴욕타임스 등은 쿠르드 세력이 이란 내 군사작전을 준비 중이라고 전했고 이 CNN도 향후 며칠 안에 참여할 거란 쿠르드 고위 관계자의 말을 전했습니다. 그럼 더 궁금해지는데요. 왜 백악관은 전면 공개적으로 부인을 했을까요? 이 거짓말은 하지 않되 또 개입설은 최소화하려는 고도의 전략으로 읽힙니다. 지상군 투입은 사실 트럼프 대통령에게도 큰 부담인데요. 두 차례의 당선 과정에서 이라크전 참전을 비판하거나 자신을 전쟁을 시작하지 않는 대통령이라고 표현했거든요. 지상군을 투입하면 군사 개입을 줄이겠다는 자신의 발언을 뒤집는 셈이 되는 겁니다. 현재까지 6명인 미국 측 사망자도 더 늘어나면 지지층 이탈할 수 있겠죠. 국제사회에선 쿠르드 분리 독립을 자극한다는 비판 나올 수 있고 또 쿠르드 무장 세력을 테러 단체로 규정한 튀르키예와의 갈등도 불가피합니다. 그래서 뭐 대리 지상전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왜 그 대리 대상을 쿠르드 세력으로 정했을까요? 네, 살펴보면 가장 큰 이유는요. 이란과 지리적으로 가깝고 또 오랫동안 대립해왔다는 점입니다. 쿠르드 무장 세력은 이라크, 이란 국경 일대에만 수천 명 병력을 두고 있죠. 특히 국경의 험준한 산악지대에서 훈련해 산악전에 강하다는 평가입니다. 과거 미국과 함께 IS를 격퇴한 공주 경험도 있고요. 네. 근데 지금 이제 성 기자가 수천 명이라고 표현을 했던데 이걸로 이 이란 정권을 흔들 수 있는 거예요? 일단 산악 게릴라전에 강한 이 쿠르드군만으로는 첨단 무기를 보유한 이란군을 격파하기는 어렵다는 분석이 많습니다. 하지만 외신은 이게 3단계 작전 중 하나일 거라고 보고 있는데요. 첫 단계는 지도부, 즉 하메네이를 제거하고 두 번째는 압도적인 군사력으로 방공망을 무너뜨린 데까지는 왔다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이 정권의 기반을 파괴하도록 내부 봉기를 유도한다는 건데요. 여기서 이란인의 10% 안팎에 이르는 쿠르드족이 나선다면 훨씬 더 힘을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미국은 직접 피를 흘리지 않고 쿠르드 세력을 이용해 이란을 무너뜨리는 대리지상전 이야기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잘 들었습니다. 아는 기자 성혜라 기자였습니다. 네, 이 분명한 건 전쟁은 점점 격화되고 있습니다. 2차 대전 이후 처음으로 미군이 잠수함 어뢰로 180명이 타고 있는 이란 군함을 격침시켰습니다. 미국 장관이 조용한 죽음이라고 부른 이 작전, 이현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바닷속에서부터 거대한 폭발이 솟구칩니다. 이란 군함이 미 잠수함의 어뢰를 맞은 순간입니다. In fact, yesterday in the Indian Ocean, and we'll play it on the screen there, an American submarine sunk an Iranian warship that thought it was safe in international waters. 승조원 180명이 탄 호위함으로 부상자를 제외한 148명이 실종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침몰한 이란 군함은 지난달 인도에서 열렸던 국제 합동 훈련에 참가했다가 이란으로 돌아오는 길에 미국 잠수함에 포착됐습니다. 헤그세스 장관은 조용한 죽음이라며 2차 세계대전 이후 적 군함이 어뢰에 격침된 건 이번이 처음이라 강조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이라든가 인도양 그 주변 해역에서의 이란의 해상 작전이나 또는 이란의 민간 선박들까지도 압도될 수밖에 없고 미군의 이러한 군사작전 활동이 그 범위와 영역을 제한하지 않고 있다. 미군은 지난달 호르무즈 해협 훈련에 등장했던 솔레이마니급 초계함도 격침시켰습니다. 뾰족한 쌍동선 구조로 스텔스 기능을 추가했고 단거리부터 순항 미사일까지 여러 미사일을 밀도 높게 탑재 가능한 이란의 최신식 군함입니다. 혁명수비대 특전부대 사령관을 지내다 미국에 사살된 솔레이마니 이름을 명칭에 썼습니다. We sunk their prize ship, the Soleimani. Looks like POTUS got him twice. 미군이 이보다 앞서 이란이 보유하고 있던 유일한 600톤급 잠수함 파테흐도 격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채널A 뉴스 이원용입니다. 보신 것처럼 바다에선 어뢰가 날아들고 하늘에선 전투기가 맞붙었습니다. 이스라엘이 41년 만에 공중에서 이란 전투기를 격추시켰습니다. 문예빈 기자입니다. 하늘을 가르며 길게 이어진 흰 연기. 이란 제트기가 포물선을 그리며 추락합니다. 알라후 악bar. 알라후 악bar. 잠시 뒤 격추된 전투기에서 탈출한 이란 조종사 2명이 낙하산을 타고 내려오는 모습도 보입니다. 현지 시각 어제 이스라엘은 최신의 스텔스 전투기 F-35로 이란의 야크 130 제트기를 격추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스라엘 공군이 실전 공중전에서 유인기를 격추한 건 1985년 레바논 상공에서 시리아 전투기를 격추한 이후 41년 만입니다. 2015년 미군부터 실전 배치를 시작한 F-35의 사상 첫 유인 군용기 격추 사례이기도 합니다. 중동 하늘에서 본격적인 공중전이 시작됐다는 신호로 해석됩니다. 미국도 공중전 우위를 과시했습니다. To be completed in a few days, in under a week, the two most powerful air forces in the world will have complete control of Iranian skies. 미군은 같은 날 장거리 정밀 타격 미사일 PRSM을 실전 투입한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PRSM은 기존 에이테크스를 대체하는 차세대 장거리 정밀 타격 미사일로 사거리가 더 길고 정밀도가 향상된 무기입니다. 반면 이란의 보복 능력은 크게 약해졌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댄 케인 미 합참의장은 이란의 탄도미사일 공격이 첫 공습 당시보다 86%, 드론 공격은 73% 감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스라엘과 미국이 하늘길을 장악한 가운데 더 강력한 무기를 잇따라 공개하면서 이란에 대한 공격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문예빈입니다. 네, 전황이 어디까지 번질지 긴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튀르키예가 자국 영공에서 이란의 미사일을 격추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사실이면 그동안 중동 국가들의 보복 공격을 이어온 이란이 나토 회원국을 겨냥한 첫 공격이 됩니다. 자칫 나토까지 전쟁에 끌어들일 수 있는 상황인데 이란은 즉각 사실이 아니라며 부인했습니다. 김세인 기자입니다. 크레인이 부서진 미사일 파편을 수면 위로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튀르키예 남부 하타이주에서 격추된 미사일 잔해입니다. 튀르키예는 이 미사일이 이란이 발사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라크와 시리아를 거쳐 튀르키예 영공으로 향하던 탄도미사일이 나토 공군 및 방공 시스템에 의해 신속하게 격추됐다는 겁니다. Olayda olduğu gibi NATO müttefiklerimizle yakın istişare içinde her türlü önlemi alıyoruz ve anında gerekli müdahalede bulunuyoruz. 지금까지 이란은 미국의 공습에 대한 반격으로 인근 중동 국가들에 위치한 미군 기지를 공격해왔지만 나토 가입국인 튀르키예에 대한 공격은 자제해왔습니다. 나토 회원국을 공격하면 집단 방위 조항이 발동돼 나토 32개 회원국들과의 충돌로 확대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란 측은 튀르키예를 향해 미사일을 발사하지 않았다고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이란군 총참모부는 이란군은 이웃이자 우호국인 튀르키예의 주권을 존중하며 튀르키예 영토를 향해 미사일을 발사한 적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김세인입니다.
네, 군사력의 비대칭 속 이란은 중동 전역의 인프라를 마비시키는 전략을 쓰고 있습니다. 중동 국가들의 정유시설은 물론 호텔 같은 민간 시설까지 공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서영 기자입니다. 이란 혁명수비대가 중동 내 모든 군사 경제 인프라를 파괴하겠다고 위협했습니다. 혁명수비대는 성명을 통해 미국의 속임수와 협잡의 대가는 군사 경제 인프라의 완전한 파괴라고 강조했습니다. 실제로 어제 사우디아라비아 아람코 정유시설이 있는 라스타누라를 무인 드론이 또다시 공격했습니다. 그제도 드론 공격을 받아 일부 가동이 중단됐지만 석유 공급에 영향은 없었던 걸로 알려졌습니다. 이란은 그 밖에도 인근 중동 국가들의 민간 주요 시설에도 공격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시리아 카마실리 공항 인근에서 발사하지 않은 이란의 단거리 탄도미사일이 발견됐고 이라크 아르빌 공항 인근에는 드론 공격으로 차량 여러 대가 파손됐습니다. 레바논에선 호텔 외벽이 무너져 객실 내부가 그대로 드러나는 등 피해를 입었습니다. 바레인에 있는 아마존 데이터 센터도 드론 공격을 받은 걸로 전해지는 등 중동 전역에 피해가 잇따르는 상황. 한편 이란 인권단체는 이번 전쟁으로 인한 사망자는 이란 1,045명, 레바논 50명, 이스라엘 11명, 미국 6명을 비롯해 인근 중동 국가에서도 11명이 숨진 걸로 집계했습니다. 채널A 뉴스 이서영입니다. 네, 보신 것처럼 이란의 반격, 그 공격은 고스란히 주변 걸프 국가들이 받고 있습니다. 날아오는 이란의 드론이나 미사일을 막아내는 방어용 요격 미사일이 빠르게 줄고 있는데요. 미국 측에 패트리엇을 달라 요청하고 나섰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최승현 기자입니다. 강한 불꽃을 뿜으며 하늘로 치솟는 요격 미사일. 적의 비행기나 탄도미사일을 공중에서 파괴하는 미국산 요격 미사일 패트리엇입니다. 걸프 국가들이 비용은 상관없다며 미국의 요격 미사일 추가 공급을 요청 중이라고 영국 일간지 파이낸셜 타임즈가 보도했습니다. 이란의 보복 공격을 받고 있는 사우디, 아랍에미리트 등 6개 걸프 국가들이 방어에 필요한 요격 미사일 재고가 빠르게 줄고 있다고 외신은 보도했습니다. 미국은 최근 걸프 국가들의 요격 미사일 추가 공급을 약속했지만 실제 무기 인도는 아직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상당수가 소진된 상황에서 중동 사태까지 커지자 미국을 통한 요격 미사일 공급이 차질을 빚고 있다는 후문입니다. 이란은 미국의 방어 무기를 소모시키거나 공습하는 전략을 쓰고 있습니다. 한 대당 약 3천만 원, 저가 드론을 동원해 미국의 비싼 레이더를 집중 공격하고 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카타르 미군 기지에서 10억 달러, 우리 돈 약 1조 4천억짜리 레이더가 이란 공격에 피해를 입었다고 보도했습니다. 아랍에미리트 아부다비 인근의 미군 기지에서도 우리 돈 약 7천억 원에 달하는 사드 기지가 이란의 자폭 드론에 피격당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채널A 뉴스 최승현입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한국의 방어용 요격 체계 천궁2가 더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아랍에미리트에서 이란의 공격을 성공적으로 막아냈다는 소식 전해드렸죠. 계약된 나머지 포대들도 조기에 납품해달라고 요청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박선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아랍에미리트의 2개 포대 규모로 실전 배치된 국산 요격 체계 천궁2. 이번 이란의 미사일 드론 공습 때 요격 성공률이 96%에 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러자 아랍에미리트가 남은 계약 물량의 조기 납품을 요청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군 관계자에 따르면 아랍에미리트는 지난 2022년 우리 측과 10개 포대 구매를 계약했고 2030년까지 매년 2~3개씩 순차적으로 납품받을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중동 사태가 장기화 조짐을 보이자 나머지 포대를 계획보다 빨리 납품해달라고 요청한 겁니다. 그 외 인근 중동 국가들도 천궁2의 조기 납품을 요청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가 2023년, 이라크가 2024년 각각 구매 계약을 맺었지만 아직 실전 배치되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평시에도 천궁2의 이송에 수개월이 걸리는 상황, 현재 중동 상황을 감안하면 조기 납품은 녹록지 않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아랍에미리트는 천궁2의 조기 납품이 어렵다면 요격 미사일이라도 우선 제공해줄 것을 요청한 것으로 전해지는 가운데 정부는 가능 여부를 판단 중입니다. 채널A 뉴스 박선영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군용기와 전세기를 총동원해서 중동에 있는 우리 국민들 안전하게 보호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지금 중동 13개국엔 총 18,472명의 우리 국민이 있습니다. 그중
가장 위험한 국가, 단연 이란이죠. 오늘 우리 정부는 이란 전역을 여행 금지 지역으로 발령했습니다. 이번 전쟁 후 처음 이란에서 빠져나온 우리 국민들이 조금 전 인천공항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중엔 이란 여자 배구 국가대표팀을 이끄는 이도희 감독도 있었는데요. 이 감독으로부터 직접 그 상황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김지우 기자입니다. 2024년부터 이란 여자 배구 국가대표팀을 맡고 있는 이도희 감독.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공습이 시작되자 소도시 이스파한에서 한국 대사관이 있는 테헤란으로 급히 피했습니다. 이란 배구협회 쪽에 이제 문의를 했더니 숙소에 가도 위험하고 호텔도 위험하시니까 바로 대사관으로 들어가셨으면 좋겠다. 하지만 우리 대사관에 와서도 안심할 수는 없었습니다. 수도 테헤란에 공습 목표가 많다 보니 대사관 가까운 곳에도 폭탄이 떨어진 겁니다. 우리 대사관에 걸린 태극기 너머 건물 위로 폭음과 함께 거대한 연기 기둥이 솟아올랐고 긴장은 최고조에 달했습니다. 대사관 근처에 아마 폭격이 맞은 것 같아요. 굉장히 큰 소리를 들어서 그때 조금 긴장했고. 다음 날 꼭두 새벽부터 우리 교민 20여 명과 이란 탈출이 시작됐습니다. 버스를 타고 1박 2일간 육로로 1200km를 달렸습니다. 점심 먹고 저녁 먹고 이럴 수가 없잖아요. 김밥이라든지 샌드위치 같은 거 잠깐 휴게소에서 한 10분 정도씩만 쉬면서 이렇게 빠르게 국경을 넘어 투르크메니스탄에 도착했고 다시 튀르키예로 이동해서야 한국행 비행기에 오를 수 있었습니다. 지금도 이란 현지에 남아있는 우리 교민은 40여 명에 이르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채널A 뉴스 김지우입니다. 이번엔 이스라엘로 가봅니다. 레바논과 국경을 맞댄 이스라엘 북부 지역 교민들은 하루에도 몇 번씩 생사의 고비를 넘기고 있습니다. 이란의 공습에 헤즈볼라의 로켓 공격까지 이 공습 경보가 울리면 1분 내에 방공호로 달려가야 하는 이 처절한 실상. 정윤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스라엘 북부 갈릴리에 살고 있는 교민 양현목 씨. 무장단체 헤즈볼라가 레바논에서 쏘아대는 로켓에 수시로 방공호로 뛰어갑니다. 오늘 새벽에도 이란에서 미사일이 날아와서요. 방공호 들어왔었고요. 지금 헤즈볼라도 빈번하게 공격하고 있습니다. 레바논에서 불과 20여 킬로미터 거리라 대피할 새도 없이 헤즈볼라 로켓이 떨어집니다. 이란 같은 경우는 뭐 평균 한 1,500km니까 미사일이 빨리 날아와도 5분, 10분 걸리기 때문에 조금 여유가 있고요. 헤즈볼라는 1분 내로 가야 됩니다. 전화기 속 지도는 공습 경보 위치 표시로 빨갛게 뒤덮였습니다. 1분 안에 방공호로 가야 하다 보니 공습 경보를 기다리는 게 일상이 됐습니다. TV로도 뉴스를 보고 폰으로 뉴스를 보면서 계속 사실은 대기 피할 시간을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래야지 사실 1분 내로 대피가 가능하니까. 시가지는 차도 사람도 움직이는 걸 찾아보기 힘든 유령 도시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방향으로 날아올까 저 방향으로 날아올까 불안해서 어디에 떨어질지 모르니까 그게 우리 집이 될 수 있으니까. 채널A 뉴스 정윤아입니다. 두바이 소식 이어갑니다. 이란의 공격으로 두바이 국제공항이 전면 폐쇄되면서 발이 묶였었죠. 일부 하늘길이 열리면서 속속 귀국하고 있습니다. 고국 땅을 밟고 이제야 안도의 한숨을 쉬는 이들을 최다희 기자가 만나고 왔습니다. 입국장 문이 열리고 골프 가방을 카트에 실은 여성들이 들어옵니다. 기다리던 가족 친구들이 다가와 반갑게 맞이합니다. 두바이로 전지훈련을 갔다가 전쟁으로 발이 묶였던 여자 프로골프 선수들입니다. 저는 한국 못 올 줄 알았어요. 한 4일이 진짜 열흘 같아가지고 온다 했을 때 너무 좋았어요. 숙소 근처에서도 폭격이 계속돼 지난 며칠간 불안의 연속이었습니다. 미사일 날아다니는 거 봤는데 점점 이제 소리도 커지고 빈도도 많아지고 계속 저희한테 뭔가 올 것 같아서 아침에 워밍업 하다가 근처에서 완전 펑펑 터진 소리 나고. 고국 땅을 밟고 나니 안도감이 몰려옵니다. 너무 설레고 너무 안정되는 것 같아요. 두바이에 발이 묶였던 우리 여행객 40여 명도 대만을 경유해 돌아왔습니다. 무슨 박물관을 갔었는데 아부다비에 거기서 떨어져가지고 그러니까 여기저기 폭탄 떨어져서 뭐 불나고 막. 유교를 안 겪었나 이래갖고 이런 건 처음 겪어가지고 그냥 딸이 옆에 있는데도 눈물이 막 나더라고요. 대한항공은 인천과 두바이를 오가는 직항편은 오는 8일까지는 운행 계획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최다입니다. 이 이란이 노리고 있는 호르무즈 해협은 통행이 막혔죠. 여기 보시면 오른쪽에 이 빠져나온 한 척 보이시죠? 이 한국행 유조선 한 척입니다. 봉쇄 직전 가까스로 빠져나온 건데 근데 지금도 안엔 국내 유조선 7척이 갇혀 있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윤수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중동 상황으로 호르무즈 해협에 국내 원유선 7척이 갇혀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HD 현대 오일뱅크와 GX 칼텍스 등의 원유를 실어 나르던 선박들입니다. 배가 총 7척이 현재 호르무즈 해협에 묶여 있다고 합니다. 특히 한 대가 이제 큰 규모로 보면은 200만 배럴 정도를 싣고 있는데 200만 배럴은 우리나라 전국에서 하루 동안 사용할 수 있는 양으로 7척이면 최대 일주일치에 맞먹는 석유 물량이 바다 위에 묶여 있는 셈입니다. 선박들은 현재 호르무즈 해협 인근에서 상황을 지켜보며 대기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정유사들은 정부의 현지 상황에 대한 사전 예보와 안전대책 마련을 요청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한국행 유조선 한 척은 봉쇄 직전에 극적으로 빠져나온 것으로 전해집니다. HD 현대 오일뱅크의 원유를 실은 유조선 이글 벨로어입니다. 이란 혁명수비대의 통행불가 경고방송이 나오자 평균 폭 50km에 불과한 좁은 호르무즈 해협을 전속력으로 통과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글 벨로어호는 항해에 차질이 없다면 오는 20일 충남 서산 대산항에 도착할 전망입니다. 채널A 뉴스 윤수민입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미친 사람들이 핵무기를 가지면 나쁜 일이 벌어진다고요. 김정은 위원장을 겨냥한 경고일까요? 전쟁부 장관과 차관은 북한을 언급했습니다. 서창우 기자입니다. 이란의 핵무기 개발 위협에 대규모 공습으로 맞선 트럼프 미국 대통령. 현지 시각 어제 에너지 관련 자담회에서 미친 사람이 핵무기를 가지면 나쁜 일이 일어난다고 주장했습니다. They didn't do the B-2 attack a number of months ago. They would have a nuclear weapon, and when crazy people have nuclear weapons, bad things happen. 지난해 6월 미국의 이란 핵시설 기습 타격을 거론하면서 핵무기를 개발하려는 국가들에 대해 경고장을 날린 겁니다. 트럼프가 종종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지칭해온 만큼 북한을 겨냥한 메시지가 아니냐는 해석도 나옵니다. 같은 날 피트 헤그세스 미 전쟁부 장관은 이란 핵 개발에 협력하는 북한에 대한 질의를 받자 우회적으로 북한을 겨냥했습니다. We're going to deal with Iran's nuclear ambitions, and that'll send plenty of signals in the process. 엘브리지 콜비 전쟁부 정책 차관도 북한의 핵 문제를 언급했습니다. North Korea, which basically you have said nothing about, and they have 60 nuclear weapons. Well, we did say something about North Korea. We're well aware of that. 다만 백악관은 이란 공습이 미국의 대북 정책 변화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서창우입니다. 하지만 북한은 미국 보란 듯 이번 중동 사태 후 처음으로 군사 행동을 선보였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연이틀 참관했다며 신형 구축함에서 핵탄두를 실을 수 있는 미사일을 5발 연속 쏘는 장면을 공개했습니다. 이혜주 기자입니다. 바다 위 함정에서 미사일 5발이 연속으로 하늘로 솟구쳐 오릅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연기를 내뿜으며 발사되는 미사일을 바라보면서 주먹 쥔 손을 흔듭니다. 그러면서 핵무장을 언급했습니다. 해군의 핵무장만은 만족스럽게 수행되고 있다. 이러한 우리의 방위력 강화에 위구심을 가지는 세력이 있다면 그들은 곧 우리의 적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북한이 함정에서 핵탄두를 실을 수 있는 순항 미사일의 연속 발사 장면을 공개한 건 처음입니다. 김 위원장은 연이틀 평안남도 남포 조선소를 찾았고 5,000톤급 신형 구축함 최현호에서 진행된 전략 순항 미사일 시험 발사 모습을 참관했습니다. 사실상의 동시 교전 능력을 말하는 거니까 연속 발사 능력을 갖췄다면 상당한 군사적 진전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정부와 전문가들은 공개 시점이 미국의 이란 공습과 무관치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북한의 해상 능력이나 미사일 능력이 이란과는 비견할 수 없을 정도로 수준이 높다 이것을 보여주는 거라고 봐야죠.
군 관계자도 현재 중동 상황과 연결지어 볼 때 정치적인 과시행동으로 보기에 무리가 없다고 평가했습니다. 채널A 뉴스 이혜주입니다. 이란과 이스라엘의 치열한 외교전은 한국 땅에서도 벌어졌습니다. 비슷한 시각 주한 이란 대사관과 주한 이스라엘 대사관이 기자회견을 열고 상대를 맹비난하며 한국을 향해 도와달라고 호소했습니다. 김정근 기자입니다. 오전 10시 주한 이란 대사가 개최한 기자회견. 시작 전 기자들에게 이스라엘의 초등학교 공습을 규탄하며 묵념을 제안합니다. تجاوزی که اولین قربانیان آن کلیه دختران خردسال یک مدرسه بودند. 1시간 뒤 주한 이스라엘 대사는 이란 타격이 불가피했다고 주장했습니다. Which is a radical tyranny, which is nuclear of mass destruction and very aggressive. 상대가 퍼뜨리는 허위 정보에 속지 말라고 입을 모았습니다. قاعده‌ای که توسط گوبلز وزیر اطلاعات آلمان نازی ابداع شد و اکنون به طور سیستماتیک توسط دولت امریکا. And I will add that Iran is very good in fake news, so you will have to be very cautious. 이스라엘은 핵을 개발하고 있는 북한을, 이란은 미국에 협조하지 않는 스페인을 부각하며 우리 정부의 지원을 호소했습니다. Israel and Korea are like-minded states. We condemn all the actions that done by North Korea. and در بین کشورهای اروپایی اسپانیا خیلی موضع نخست وزیر اسپانیا خیلی موضع شجاعانه ای داشت. کاهش توقف این بحران و اعلام موضع نسبت به این. 채널A 뉴스 김정근입니다. 전쟁의 참상은 어린아이마저 비켜가지 않았습니다. 미국과 이스라엘의 공습으로 희생된 이란 초등학생들의 합동 장례식이 열렸는데 곳곳에서 눈물과 통곡이 터져 나왔습니다. 배유미 기자입니다. 중장비들이 차례로 구덩이를 팝니다. 일대엔 수십 개가 넘는 구덩이로 가득합니다. 미국과 이스라엘의 공습으로 희생된 초등학생들이 묻힐 곳입니다. 확인된 사망자는 지금까지 175명에 달합니다. 합동장례식은 수천 명이 모여들어 눈물바다가 됐습니다. 관을 실은 트럭이 군중 속에서 천천히 움직이고 부모들은 아이의 사진을 들고 오열합니다. 찢겨나간 책가방도 내려놓지 못합니다. از چند هزار کیلومتر بلند شدن اومدن اینجا چیکار میکنن؟ این منطقه مال اهالی منطقه است. 폭격을 맞은 학교는 이란 혁명수비대 병영과 지원시설이 밀집한 지역 인근에 있습니다. 외신들은 학교 건물과 운동장은 혁명수비대 부지와 담으로 분리돼 있었고 학교가 군사시설로 사용됐다는 정황도 확인되지 않았다고 전했습니다. 채널A 뉴스 배윤입니다. 네, 불법 주정차 차량 때문에 소방차가 못 들어가 화재 진압의 골든타임 놓치는 일 많았습니다. 이젠 달라집니다. 적극적으로 부수거나 강제 처분할 수 있는 건데요. 김동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골목길을 불법 주차 차량이 막고 있습니다. 불법 주차 차량으로 출동으로 막힌 상태, 차량 내부에 운전자 있는지 확인하도록. 출동한 소방차가 차를 옆으로 밀고 나가면서 진로를 확보합니다. 차량이 긁히고 찌그러져도 아랑곳 않습니다. 소방차에 물을 공급하는 소화전 옆 불법 주차도 가만두지 않습니다. 소방대원들이 차창에 테이프를 붙인 다음 유리를 깨부수고 호스를 연결합니다. 화재 현장 불법 주정차 차량을 강제로 처분하는 훈련입니다. 지금까지는 이런 상황에서 소극적이었습니다. 차주의 민원이나 피해 배상 요구를 우려해 지난 5년간 차를 옮기거나 부순 사례는 전국을 통틀어도 5건에 불과했습니다. 앞으로는 소방당국의 대응이 달라집니다. 심리적인 부담을 갖지 말고 긴급 상황에서는 적극적으로 강제 처분을 해라. 119 사법경찰팀에 변호사를 배치해 차주의 민원이나 배상 관련 분쟁을 전담 처리시킬 계획입니다. 채널A 뉴스 김동호입니다. 네, 공사장에서 열리는 집회 현장인데요. 노조원들과 주민들 간 분쟁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집회의 자유를 보장받아야 한다는 노조와 시민의 일상을 지켜달라는 주민의 권리가 충돌하고 있는 건데요. 무슨 사연인지 현장 카메라 정경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권리와 권리가 충돌합니다. 없는 사람들 가만히 있으니까 그렇게 일어나야 된다. 회사도 여기
왜 주민을 피워보느냐고. 경찰이 주민을 진정시킵니다. 스피커 소리가 발단입니다. 아니 전화를 받으시고서 내가 와서 떠드는 거지 지금. 전화 소리가 안 들려. 안 들려. 저대로 쉬는 거서 이래달라고 그러는 거래 자기네. 왜 주민을 피워보느냐고. 뭐 때문에 집회하고 계신지. 별로 없이 저희 고용을 요구를 했는데 고용을 못한다 그래가지고 주민분들 막 소리 지르시고. 택해서 한 거고 또 이제 매듭 컴플렉스가 있어가지고 그런 부분도 있어가지고 개인적으로 항의하시는 건데 여기서 해줄 때까지 어쨌거나 계속 나와주시는. 저희 먹고 살아야 되니까 저희. 법적 소음 기준 지킨 집회입니다. 하지만 주민들은 그 기준 자체가 의문입니다. 저거 적법으로 전화도 못 받는데 적법이야? 이런 상황이 몇 달째인 곳도 있습니다. 그 소리 다 잡혀야지. 하나에 다 들려요. 진중창만 빼도 다 들리고. 몇분 하다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포기했다. 어른들은 집인가 울리는 지진 난 거 마냥 이런데 뭐를 이렇게 걸어놓잖아. 네. 그럼 막 흔들고. 동트기 전 공사장 앞에 모이고 스피커가 동원됩니다. 우리는 할 수 있는 방법이 이 방법밖에 없어. 공사장 소음도 시끄러운데 노랫소리도 들린다. 근데 그렇게 잠깨까지 시끄럽게는 안 해요. 인식해달라고. 왜냐면 깡패도 아니고. 나흘간 공사장 10곳 돌아봤습니다. 모두 이런 집회가 열렸거나 진행 중이었습니다. 입장과 입장이 첨예했습니다. 우리가 살 집을 짓고 있는데 왜 우리한테는 기회를 주지 않고 왜 외국인들한테 줄까요? 사측의 사익을 위해. 한국 사람이 지으면 그래도 좀 더 튼튼하게 지을 텐데 좀 더 몇만 원 싸다고 해서 외국인 노동자들만 하면 계속 나오시는 거예요? 그 사측에서 응할 때까지. 반응해주면 응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수위가 올라가겠죠. 네, 안 그래도 유치원 앞에 있어가지고 여기서 친구들이랑 놀아야 되는데 시끄럽게 하면 집회를 하면. 아침에 주민이 항의하던 그 스피커가 꺼졌습니다. 지금 철수하시는지 교섭이 좀 사결이 돼가지고. 그러면 채용 하시기로 하신 거예요? 우선 좀 기간을 두고 좀 채용 관련해서 실질적인 좀 교섭을 좀 더 이어갑니다. 집회의 자유와 주민의 일상, 그 사이 균형을 찾지 못한다면 현장의 갈등은 계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나의 기쁨이 꼭 남의 어떤 불행을 딛고 일어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현장 카메라 정경은입니다. 네, 사건을 보다 시작합니다. 서상희 사건팀장 나왔습니다. 네, 첫 번째 사건 보겠습니다. 버스 안에서 벌어진 일인가요? 네, 영상을 먼저 보시겠습니다. 버스 기사를 폭행한 승객 이야기인데요. 네. 영상을 보시죠. 60대 남성이요, 버스에 오릅니다. 자리에 앉는 듯 하더니요, 갑자기 이번에는 운전석 쪽으로 다가오는 모습입니다. 요금통을요, 발로 뻥뻥 걷어차기 시작을 합니다. 버스 기사의 얼굴과 몸도 지금 보시는 것처럼 때리는데요. 이런 폭행 무려 10분 넘게 이어졌습니다. 왜 이런 일을 벌였을까요? 자리에 앉아달라는 버스 기사의 말에 화가 났다는데 아침부터 만취 상태였던 이 60대 남성 결국 구속됐습니다. 네, 다음 사건 이어가겠습니다. 네, 쇼핑백을 든 남성과 경찰이 보이는데 무슨 잘못이라도 했습니까? 이번 사건은 채널A가 확보한 영상부터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한 시민이요, 남성을 붙잡고 있습니다. 자세히 보시면 뭔가 두 사람이 옥신각신 몸싸움을 하는 듯한 모습입니다. 잠시 뒤에 경찰이 출동해서요, 이 남성을 임의 동행해 가는데요. 경찰이 출동한 이유, 지금 보시는 남성이 든 검은색 쇼핑백 때문이었습니다. 시민이요, 이 쇼핑백의 불법 촬영 용도가 의심된다며 경찰에 신고를 한 겁니다. 이 남성 쇼핑백에 구멍을 뚫고 휴대전화를 넣어서요, 여성을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는데 경찰이 불법 촬영 혐의를 현재 조사 중입니다. 네, 마지막 사건 보겠습니다. 네, 경찰이 뭔가 확인하는 것 같기도 하고 이거는 무슨 일이죠? 이번에도 한번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네. 경찰관이요, 과속 단속 카메라를 점검 중입니다. 그런데요, 잠시 뒤에 경적을 울리면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상향등을 번쩍이는 차량이 빠르게 달려옵니다. 이 안에 부녀가 타고 있었는데요. 어린 딸이 갑자기 가슴 통증을 호소하는 긴급한 상황이었습니다. 빨리 병원으로 가야겠죠. 교통경찰 사이렌을 울리며 호송에 나섭니다. 출근 시간이지만 지금 보시는 것처럼 다른 차량들 양옆으로 움직이며
길을 열어준 덕분에요. 20km 떨어진 병원에 20분 만에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네, 미담이었네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서상희 기자였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태국에서 차량 한 대가 식당에 앉아있는 사람들을 향해 돌진했습니다. 헤어진 전 부인에 대한 질투심이 빚은 극단적인 사건이었습니다. 허준원 기자입니다. 식당에 앉아 술을 마시는 사람들. 벼랑간 주변이 번쩍이더니 트럭이 이들을 덮칩니다. 놀란 사람들이 주변에 모여듭니다. 60대 남성이 몰던 트럭이 식당에 돌진한 건데 트럭에 치인 사람은 최근 헤어진 30대 전 부인과 일행들이었습니다. 7명이 다쳤는데 이 중 2명은 중상입니다. 피해자들은 남성이 전처가 다른 남성과 교제 중이라는 사실에 질투를 느껴 벌인 일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남성은 차에 떨어진 휴대전화를 주우려 몸을 숙이다 사고가 난 거라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판다가 손에 쥐고 있는 거 다름 아닌 휴대폰입니다. 중국 스촨성 두장옌 판다 기재를 찾은 방문객이 촬영 도중 떨어뜨린 겁니다. 직원들이 당근으로 유인하며 휴대폰을 회수하려 했지만 실패합니다. 한참 뒤 판다가 관심을 잃고 나서야 휴대폰을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크레인 윗부분이 화염에 휩싸였고 작업자가 줄 하나에 의지해 매달려 있습니다. 커져가는 불길에 발버둥치다 결국 추락합니다. 아래에 있던 사람들이 다급히 소화기로 남성 몸에 붙은 불을 끕니다. 전력 작업을 하던 고가 사다리 차에 불이 난 건데 작업자 한 명이 크게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도로를 가득 메운 경찰차들, 긴 행렬을 따라 사람들이 나와 조의를 표합니다. 미국 미주리주의 부보안관인 가브리엘 라미레즈의 시신이 고향으로 돌아가는 모습입니다. 라미레즈 부보안관은 지난달 23일 교통검문을 하던 중 한 범죄자에게 총격을 당해 숨졌습니다. 채널A 뉴스 허준원입니다. 조금 전 나온 정치권 소식입니다.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 당원권 정지 1년 처분 받았었죠. 부당하다며 배 의원이 낸 징계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 법원이 받아줬습니다. 그럼 징계 어떻게 되는 걸까요? 강보인 기자 보도 보시고 안인 기자 이어갑니다. 친한계로 분류되는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이 당원권 정지 1년 징계에 반발해 법원에 낸 가처분이 받아들여졌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달 13일 국민의힘이 내린 징계 효력은 본안 판결 확정 때까지 정지됩니다. 앞서 배 의원은 SNS에 자신을 비방한 누리꾼의 미성년 자녀 사진을 올린 것을 이유로 징계를 받았고 지방선거 공천을 앞두고 벌어진 숙청이라며 반발했습니다. 배 의원은 당원권과 서울시당 위원장직을 모두 회복해 6월 지방선거를 치를 수 있게 됐습니다. 당의 민주적 질서를 무너뜨렸던 장동혁 지도부는 지금이라도 반성하고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 당을 정상적으로 운영해야만 합니다. 한 달 가까이 멈춰있던 국민의힘 서울시당의 시계를 다시 돌리겠습니다. 한동훈 전 대표는 웬만하면 사법부는 정당 일에 관여하지 않는다며 상식의 승리라고 적었습니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채널A 뉴스 강보인입니다. 안인 기자, 이남희 정치부 선임 기자 나왔습니다. 방금 전에 나왔는데 이 법원이 배현진 의원의 이 징계 효력 가처분 신청 일단 받아준 이유가 궁금합니다. 네, 법원이 가처분을 인용한 이유 결정문 입수해서 파악을 해봤습니다. 재판부는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정당의 정치적 의사결정, 자율성이 보장돼야 하는데 자율성도 헌법이나 법률의 테두리 안에서 보장돼야 한다고요. 그러면서 당원 징계도 헌법이나 법률 규정을 위반하는 등 재량권 한계를 벗어난다면 징계 처분 위법하다는 겁니다. 또 충실하게 심의되지도 않았고 징계가 균형을 벗어났고 배 의원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했다는 점도 그 이유로 꼽았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이제 가처분 신청으로 이제 효력이 정지된 건데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일단 당원권 정지는 국민의힘 소속 의원직 유지하지만 당직은 내려놓아야 하는 징계입니다. 그런데 법원 결정이 나오면서 배 의원 즉각 서울시당 위원장 직무에 복귀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서울시당 위원장은요, 지방선거 때 서울시당 공천관리위원회 운영을 관장합니다.
구청장 또 시 구의원 비례대표 공천권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리잖아요. 배 의원 6.3 지방선거 아주 주도적으로 치를 수 있게 됐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배 의원 말고 징계받은 사람이나 뭐 이렇게 더 제소된 사람들 더 있잖아요. 맞습니다. 앞서 한동훈 전 대표가 제명을 당했죠. 그리고 김종혁 전 최고위원은 탈당 권고를 받았다가 결국 제명이 됐습니다. 김 전 최고위원도 가처분 신청을 한 상황이거든요. 여기에도 배 의원에 대한 이번 판단이 어떤 영향을 줄지가 관심입니다. 또 국민의힘 일부 당협위원장들이 한동훈 전 대표의 대구행 동행했던 친한계 인사 8명을 당 윤리위에 제소를 했었잖아요. 이번 법원 판단으로 친한계 인사들에 대한 징계가 정당하냐 이런 논란이 더 커질 수도 있습니다. 배 의원 이 재심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던 지도부도 상당히 난감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장동혁 대표나 또 뭐 한동훈 전 대표 반응도 나왔습니까? 일단 장동혁 대표는 아직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한동훈 전 대표는 사법부는 정당 일에 관여하지 않는다면서 상식의 승리라고 했습니다. 한 전 대표 내일부터요 2박 3일간 부산 방문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번 법원의 판단을 들어서 국민의힘 지도부를 겨냥한 비판 목소리 더 키울 것으로 보입니다. 잘 됐습니다. 안 기자, 이남희 선임 기자였습니다. 자, 6.3 지방선거 오늘로 이제 딱 90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번 선거의 최대 격전지 서울 레이스가 점점 뜨거워지고 있는데요. 오늘은 교통 문제 해법을 두고 맞붙었습니다. 김승희 기자입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서울 서남권 개발 계획을 발표하며 교통망 확충을 최우선 과제로 제시했습니다. 도로를 새로 짓고 넓히는 게 핵심입니다. 강남 순환로를 신림 봉천 터널을 통해 남부 순환로까지 연장하여 서남권 지하 고속도로를 완성하겠습니다. 강남에서 강서까지 이동 시간을 70분에서 40분으로. 서부 간선도로도 4차로에서 5차로로 늘리고 남부 순환도로엔 지하도로를 신설한다는 계획입니다. 여당 후보들은 대중교통 확충과 무상교통 확대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오늘 정원호 전 성동구청장은 버스 노선 개편으로 집에서 5분 내에 대중교통이 이용 가능한 5분 정류소 정책을 제안했습니다. 자가용 이용 시민이 느는 건 세계 대도시 추세와 반대된다며 오 시장의 도로 확충을 비판했습니다. 박주민 의원은 대중교통의 순차적인 전면 무상화, 전현희 의원은 어르신 상대 무상교통의 단계적 확대와 지하철 건설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고 김영배 의원은 누구나 10분 안에 주요 거점에 접근 가능한 교통체계 재설계를 제안했습니다. 채널A 뉴스 김승입니다. 이틀간 내리 곤두박질 쳤던 코스피, 오늘은 10% 가까이 급반등했습니다. 중동 변수에 냉온탕을 오가는 전례 없는 널뛰기 장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김지윤 기자입니다. 코스피가 9.63% 오른 5,583.90에 마감했습니다. 1월 초 4,300선에서 지난달 6,000선까지 치솟았다가 중동 상황으로 1,200포인트 넘게 급락하더니 오늘은 다시 급반등하며 롤러코스터 장세를 보인 겁니다. 급락했던 반도체 투톱,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도 나란히 10% 넘게 올랐습니다. 개미 투자자들은 오늘 하루에만 1조 8천억 원을 순매수하며 급등을 이끌었습니다. 증시가 요동치자 증권사 객장을 찾는 투자자들의 발걸음도 이어졌습니다. 이틀간 내리 빠져가지고 오늘 반등하잖아요. 지금 반등하는데 그 계좌금리가 얼마나 나왔나 좀 궁금해서. 한국 사람들은 다 팔고 나가는데 한국 사람들은 개미들은 또 그 뒤에서 사고 앉아 있으니 많이 불안하죠. 전문가들은 증시의 상승 흐름이 당장 꺾이진 않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전쟁은 또 내성이란 게 있어요. 우크라이나 전쟁 때도 초기에 한 5일? 그때가 가장 변동성이 크고 한 2주간에는 대부분 이벤트들을 좀 흡수하고. 다만 중동 긴장이 이어지는 한 당분간 오르고 내리는 변동성 장세를 피하기 어렵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채널A 뉴스 김지윤입니다. 중동 사태 여파는 또 있습니다. 기름값인데요. 자고 일어나면 크게 올라 있습니다. 특히 경유 가격이 하루 만에 리터당 260원 급등하면서 이제 휘발유와 경유 모두 전국 평균 1,800원을 돌파했습니다. 박지혜 기자입니다. 경유 가격이 휘발유 가격을 앞지르고
어제 1,570원이던 경유 가격이 하루 사이 1,800원을 넘겼습니다. 여기 가장 싸니까 체원으로 왔는데 단가가 달라요 지금. 휘발유보다 경유가 비싸거든요. 예, 좀 당황스러워요. 오늘이 가장 싸다며 알뜰 주유소에 긴 줄이 이어졌지만 가파른 가격 상승은 부담스럽기만 합니다. 영업용으로 회사 차를 쓰다 보니까 기름값에 대해서 조금 민감한 부분도 있는데 저번 주에 비교해서 뭐 리터당 100원씩 갑자기 차이가 나버리니까 예전에는 58,000원이면 끝났던 거 거의 뭐 6만 원대 넘어갔다 보니까 2,000원대 정도까지 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아마 비축률을 풀어서라도 좀 잡아주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전국 휘발유 평균 가격은 리터당 1,834원. 리터당 1,800원을 넘어선 건 3년 7개월 만입니다. 정부는 치솟은 기름 가격에 엄정 대응 방침을 밝혔습니다. 이런 상황 이용해가지고 그 돈을 좀 벌겠다고 혼란을 주는 것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엄정하게 대응하겠습니다. 뭐 아무리 돈이 막이라고는 하지만 이게 너무 심한 것 같습니다. 휘발유와 경유의 최고 가격을 지정해 이를 넘을 경우 행정 명령을 부과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박지혜입니다. 밤부터 눈비가 전국으로 확대됩니다. 내일은 종일 오락가락하겠고요. 눈비와 함께 기온도 큰 폭으로 떨어집니다. 강원에는 15cm 이상의 폭설이 쏟아지고요. 서울에도 1에서 3cm가 오겠습니다. 내일 아침 서울 1도로 오늘과 비슷한데요. 바람 때문에 체감 영하로 내려갑니다. 한낮에는 서울 6도로 오늘보다 7도 낮고요. 체감 3도에 그칩니다. 광주도 9도로 대부분 한자릿수입니다. 모레 아침에는 더 추운데요. 서울 체감 영하 6도까지 떨어지며 다시 겨울로 계절을 역행합니다. 날씨였습니다. 뉴스의 맛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